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이틀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김정은 면담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행보만큼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사단 방북이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간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에 이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도착 후에 언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시간 만에 이제 접견을 하고 또 만찬 회동까지 한 4시간 12분 동안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분위기 관련해서 굉장히 환대를 해준 것 같다. 그만큼 의미를 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방금 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특사들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또 김정일, 지금 김정은의 부친이죠. 이렇게 만난 그런 전례들이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특사들이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과연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방금 보셨듯이 3시간 만에 그것도 4시간 12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를 만난 시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긴 시간을 만났다는 점. 또 장소도 보면 노동당 당사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사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죄송합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를 청와대 본관에서 직접 만났던 것과도 아마 연관이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숙소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접견 만찬 장소도 그렇고요. 상당한 배려 정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지도자답게 행보가 그냥 폭넓게 그냥 뛴다. 그러니까 뭐 눈치 보거나 뭐 신경전 할 거 없이 이번에 남북 관계 개선한다 이런 의지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카드를 다 그냥 꺼내 놓잖아요. 리설주, 김여정 다 그냥 뭐 자리 배석시키고 만찬도 같이 하고 여관에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집에 손님이 오고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맞는 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국빈 예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난 숨길 게 없다. 저런 당당한 모습인데 우리도 좀 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체제 경쟁에서 이미 우리가 이겼는데 거꾸로 김정은이 저렇게 막 그 당당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꺼림직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눈치 보지 말고 핵만 폐기하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저들이 먼저 저러니까 우리로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 충돌 또는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 남북 간의 전쟁까지 이렇게 막 작년엔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남북 간의 관계가 이 정도로 막 발전하면 설사 미국이 제3자로서 미국이 군사 개입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김정은이 이런 것들을 다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핵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내놨나 이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외향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일단 한반도 긴장은 상당히 완화시키는 저런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님 접대는 제대로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노동당 당사에서 이제 접견하고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 건물을 뭐 1호 건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백화원 초대설 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영접 장소들, 그러니까 접견 장소가 있었는데 굳이 노동상 청사, 그러니까 본인의 집무실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까지 우리 측 인사를 맞았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김여정 특사가 돌아가서 오빠에게 이제 아마 본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예방했고 긴 시간 얘기를 나눴고 아마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년사에서 직접 말했듯이 2018년을 남북관계 사변적인 해를 만들자.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남북 간에 뭐 대화도 많았고 정상회담도 2번도 했고 특사가 수없이 오갔지만 남북 관계가 뭐 작년 연말만 해도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는 우리가 아직은 신뢰할 수 없다.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 예. 그것이 아직도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이 자신이 말한 것을 무게를 실기 위해서 예. 평창올림픽에 그 많은 인원들을 내려보냈고 또 역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을 맞아서 정말 파격적으로 본인의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 1호 총사라고 하는 것을 공개해서 극진히 파격적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는 정말 남북 관계를 전변, 사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홍영인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 발전과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내려놔야 가능한 것인데 그 의지는 아직은 좀 오늘 특사들이 돌아와서 예,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아까 미설주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퍼스트 레이디라고 할 수 있겠죠. 리서주를 동승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저는 저 김여정 제1부부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좀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접견 장소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그 김여정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단순히 뭐 제1부부장이랑 지휘도 그렇지만 이번에 또 특사단 사실은 뭐 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위상이 날로 좀 높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애초부터 지금 이제 그 김씨 집안 소위 뭐 백대산 혈통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김씨 집안에 만에 하나 김정은이 유고 상태로 갔을 때 누가 이어받겠냐? 예. 아무래도 또 김일성 집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형인 김정철은 지금 어디 숨어 있고 김여정은 가능성도 있다. 여성이지만. 근데 여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 체제에서는 여성이라는 게 좀 불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자기 여동생을 이 부각시켜서 만에 하나 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여동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대남 특사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자리 배석시키고 하는 거 보면 단순한 여동생과 뭐 선전선동 부장,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당의 그 비서실장 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 추정컨대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되고 북중 관계가 개선되려고 할 때도 김여정을 중국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요? 아니면 뭐 북미 대화를 할 때도 계속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통역을 붙여가지고 또 뭐 나름대로 아마 스위스에 가겠으니까 외국어도 좀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활용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님, 이제 사실은 어제가 사실상 김정은의 첫 외교 무대였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일단은 저희 측 이제 인사들이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가까이서 이렇게 면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거든요. 뭐 건강 이상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태도로 말하고 또 풍모는 어떤지 예전에 뭐 트럼프는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외교 능력이랄지 또 대화술이랄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 직접 만나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 소감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는 사진만 보고 있지 김정은의 그 발언, 목소리 이걸 직접 이번 특사 만남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 어떤 분위기에서 했을까 하는 거는 그냥 그림만 보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역시 김정은의 스타일은 아버지와는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인 김정일의 경우에는 은둔의 지도자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특히 김정일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뭐 한번 열병식에서 뭐 영광 있으라 그 한마디 정도만 공개가 됐었고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6.15 정상회담할 때 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말을 길게 하는 걸 들었는데 김정은은 그 아버지와는 달리 굉장히 초반부터 공개적이고 특히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의 행보를 많이 따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일성의 카리스마를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방금 얘기를 나눴던 김여정의 역할이 컸다. 다시 말하면 오빠의 이미지 메이커로서 그 동선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그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보고 온 그 소감이 이제 김정은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정상회담 뭐 잘 그 준비가 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금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지금 진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비핵화 쪽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는 일단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리더십 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저렇게 보이는 행보는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한반도에서 정말 김정은이 얘기하는 대사변 이게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또 트럼프의 성향하고도 맞물려서 트럼프도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중간선거만 만약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길만 열어준다면 북한을 잘 다루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고 김정은에게도 당신이 생각만 잘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체제 경쟁을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은 향후에는 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가면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는 식으로 할 경우에 김정은이는 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은 자기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 주변에 과연 자기에게 충신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고모부까지 막 이렇게 숙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다고 좀 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경제가 곤두박질 치지를 않고 외국의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1% 정도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체제 안정에 있어서 그 권력 구조를 안정시켰고 아무도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핵까지 지금 완성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름의 자신감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고 미국하고 정면 대결하는 것은 자기 권력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이제는 해볼 수 있다라고 나오는 이 국면에서 우리 정부도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미국이 설사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에서 다른 마음을 설사 갖는다고 다른 마음이라는 건 뭐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 초강대국으로서 우리처럼 이 같은 민족으로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앞두고 선의의 체제 공정과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 외에도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자칫하면 작년 말까지 보면 미국이 여차하면 그냥 선제 공격하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전쟁이라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잘 관리하면 북한만 잘 관리하면 남북 관계를 잘 진전시키면서 미국도 아무리 초강대국이지만 남북 관계가 잘 진행이 되면 미국도 거기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어제 만찬과 또 접견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 이야기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하고요. 긴장 완화 방안 이야기도 있었다 했는데 뭐니 해도 비핵화 관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언급이 있었다는 게 지금 청와대 측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느 선까지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 2단계 혹은 3단계 해법을 제시했을 때 했다고 가정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답변을 했을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선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 매체에서 나온 내용만을 놓고 보면 조선중앙통신이 상세히 보도를 했고 노동신문에도 뭐 일면 톱 기사로 사진과 함께 기사를 내고 있는데 역시 북한에서 낸 기사 내용을 보면 비핵이라든지 뭐 핵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죠.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기대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정의용 실장이 출발하기 전에 비핵화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
기대만큼의 답변은 없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아 보입니다. 예. 역시 대통령께서 뭐 2단계, 다시 말하면 선동결 후 폐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동결론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북한 매체에서 나오는 내용, 특히 다른 매체,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서는 핵경제병진이라고 하는 선택이 옳았고 그건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정은 이 면담에서 북한 매체에서는 만족했다고 그러는데 그 만족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했고 그걸 만족했다. 그리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정령적인 그런 해법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어떤 그 구체적인 언급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만약에 있었다면 뭔가 조건부의 뭐 실험 중단,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다면 뭐 그 기간 동안 우리도 뭐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든지 완화 뭐 이런 걸 대북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면 비핵화는 전혀 꺼내지도 않고 그랬다면 이건 우리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후보님. 저도 그 답변에 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선대 유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유운이라는 거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니까 결국 비핵화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병진노선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결국은 끝에 가면 비핵화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비핵화도 북미 대화의 의제로는 삼을 수 있다. 지금 지난번에 김영철이 하고 간 얘기는 우리도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 용의가 있다. 앞에 이게 없어요. 비핵화 의제가 없어요. 근데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비핵화만 못 박지는 않고 비핵화도 논의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내용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지금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건부 실현 중단이 조건부라는 건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면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우리도 핵과 미사일 실험은 당분간 안 하겠다든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설사 받아오더라도 미국에 가가지고 중단하면 안 하겠다는데. 중단이 아니라 규모 축소해가지고 다시 얘기해보겠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번에 이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나 이거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파탄이 날 때 나쁜 거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북한에 가고 미국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자하면 우리가 한반도 주도자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아마 한 번에 아마 김정은이 뭐 아주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북미 대화가 되는 동안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좋죠. 그렇다고 아직 만족은 못하지만 출입구로서는 입구로서는 아주 좋은 건데 중단은 안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대북 특사단 실험 중단 잠시 후면 이제 서울공항에 도착할 텐데 아마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요. 언론 브리핑도 현재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르면 8일쯤 좀 늦으면 이번 주말께 이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방미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지 그 부분도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 쪽에서 나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이 얘기도 같이 맞물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대화, 교류 이거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지금 북한의 의지가 남북 관계는 개선하고 남북 대화를 확대할 의지는 있지만 비핵화 의지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우리는 언제라도 핵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걸 그대로 놔두고 뭘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는 동맹입니다. 결국은 북한 핵미사일의 입장의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미국과 공고한 일치된 입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김정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특사가 만약에 간다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지만
우리와 미국의 입장은 다름이 없다. 예. 일치된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 그런 방미 결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방미 이야기 잠깐 해주시죠. 예. 근데 뭐 우리로서는 사실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말 같은 상황이 다시 도래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작년 말은 정말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 공격하는 것도 억제할 수 있는 이 틀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핵도 결국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는데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예.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지금 우려되는 거는 김정은이 만족한 결과라고 우리는 실망스럽지는 않은 결과라고 했다는 얘기는 비핵화에서는 큰 진전은 없고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 좀 진도가 나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전 추정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미국은 별로 그렇게 달갑어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면은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건 또 해법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하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상당히 진지한 용의가 있고, 그러나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이건 하더라도 대화를 병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 역사는 없었다. 이걸 강하게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북미 대화와 맞물려서 예. 점진적으로 속도를 맞춰가면서 정상회담 쪽으로 가면 아마 미국도 압박을 느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이 되면 미국만 처져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내 여론상으로도 트럼프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예.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금 미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러시아 스캔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벗어나나, 북한은 어떻게 다뤄야 내 인기가 올라가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 설득하면 북미 대화까지도 거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북 특사단이 어떤 결과물을 들고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